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JTBC 국제부 해적방송이고요. 박소연 기자입니다. 네, 저는 기자 김혜미입니다. 네,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죠. ICC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또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 3명에게 동시에 영장을 청구한 일에 대해서 오늘 그 의미와 파장을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귀에 딱 걸리는 게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통상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 이렇게 알고 네.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총리는 그래도 한 국가의 원수이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영장을 청구했는지가 조금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일단 이 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설명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굶주림을 전쟁 도구로 삼으면서 전쟁에서 고의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기자가 딱 말을 했듯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영국 등도 딱 거기에 꽂힌 거죠. 아 그렇다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같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같은 레벨이라는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반발하는 국가들의 기본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입장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던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랑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같다는 거야?라고 하는 이 반발에 대해서 이제 맞서서 이 ICC 검사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카림 칸이라고 하는 ICC 검사장인데요. 인상 굉장히 강하네요. 네, 인상 굉장히 강하죠. 좀처럼 이제 쉽게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상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여기서 조금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 위에 사람 없다. Nobody is above the law. 아, 저기 있네요. 못 봤는데 바로 직역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도 국적이나 피부색에 따라서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프리 패스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뭐 어떤 식으로 동등하다는 게 법적인 위치에서는 어쨌든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CC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드리자면 물론 워낙 익숙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 범죄라든가 아니면 이제 집단 살해죄라든가 이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가 일어난 그 국가에서 예를 들면 기소를 하거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실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여러 이유로 꺼리게 될 때 이제 독립검사가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9년 임기의 검사장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2021년에 이 카림 칸은 2021년에 선출된 검사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가입되어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 이게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미군들이 여러 나라의 전쟁에 사실 지금 지원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에 대한 그런 보호 이런 차원으로 지금까지 가입을 좀 미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찾아보니까 이제 전 세계 국가 중에 124국가만 가입된 상태이고 네. 아태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가입되어 있대요. 일본도 가입되어 있는데 아태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가장 높다라고 우리나라도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참여하는 지분이 조금 굉장히 있다라고 네. 외신들을 좀 보고 기사들 찾아보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방금 카림칸 검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법 위에 뭐 다른 것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을 우리는 너무 정당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쳐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마스가 전쟁을 우선 발발을 하게 된 거니 자기 방어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ICC에서 보는 건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다라는 건데 이제 과하다라는 측면이 어떤 부분이냐면
휴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그런 휴전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이 상당 부분 희생되고 있는 것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쪽을 공격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앙골라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150만 명이 모여 있는 팔레스타인인 150만 명이 모여 있는 라파 지역에도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쟁 범죄의 혐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뉴스를 보니까 네. 이스라엘보다 미국이 더 날린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미국에서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지금 미국에서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정치권 자체가 친 이스라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치인들이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이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성향의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반년 넘게 진행된 이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다양한 목소리가 찬성하는 목소리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는 약해졌고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가냐 이렇게 했을 때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에 그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반발이 굉장히 거세죠. 특히 앞서 우리가 그 소개한 ICC와 그리고 카림 칸 검사장에 대한 반발이 좀 거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어떤 뭐 미국에서 이런 어떤 검사장 혹은 뭐 ICC는 더 그렇고요. 국제기구 어쨌든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친 그런 기구의 검사장을 향해서 이런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사실 ICC라고 하는 이 기구 자체에다가 뭔가 하니까 힘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 기구의 어떤 소속된 민원들. 그렇죠. 대장만, 이제 대장만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사실은 영장 청구한 이후에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그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타겟 이스라엘, 만약에 이스라엘을 니네가 타격한다면 그 타겟으로 삼는다면 we will target you. 우리는 너를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타겟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 든든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큰형처럼 너 내 동생 건드리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이제 그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인 탐 커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건데요. 저희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뭐 쪼글쪼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칸과 그의 협력자들 그리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다시 미국 땅에 그러니까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사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 트윗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또 그 공화당 내에서도 그 거의 찐 트럼프, 찐트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또 상원 외교위원회가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도 어쨌든 의회가 어느 정도 뭐 제재를 한다면 거기에 정부가 함께 돕겠다. 그러니까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탐 코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진짜 여행 금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은행 계좌 제재 이거 사실 그 보면 뭐 북한 이런 경우에 그 개인에 대한 악의 축 국가들만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에요? 뭐 계좌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은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자 제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일단 체포영장 신청을 했으면 네. 그렇다면 뭐 발부는 누가 할 것이며 이런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체포영장을 딱 그 검사가 이렇게 청구를 하면? 신청하면 바로 또 그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C의 전심 재판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ICC 안에 재판이라는 3명의 재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재판부가 있는데 여기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몇 시간 뭐 안에 혹은 해서 통상 뭐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검토 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언제 이 소식을 결과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발부가 좀 가능할 걸로 보이세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카림 칸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네. 사실상 또 발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제 뉴스에서 보면 이 청구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을 때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어떤 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니까 발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발부가 딱 되면 이제 그 만약에 당사국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ICC 그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그 가입국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체포해서 인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조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조금 면이 안 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상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도 네. 그 당사국들, 가입국들이 무조건 그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한들 붙잡아서 무조건 ICC에 넘겨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의무가 없어서 아무래도 예를 들면 이제 ICC 가입국들 중에도 이제 이번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뭐 온다고 해도 그걸 뭐 협력하거나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예상되는 측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발부된 상태니까 서방 국가에 대한 그 외교 활동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집행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뭐 생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활동에 있어서는 맞아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에게 반전 기회를 오히려 ICC가 제공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게 지금 그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 바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네타냐후에 휴전을 해라. 이제 너무 이제 명분은 처음에 시작은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민간인 희생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얼마 전에도 예를 들면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 을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무기 지원 안 할 거야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계속 이렇게 응원할 게 아니다, 지원할 게 아니다.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 휴전 그리고 총리 교체 이걸 요구해서 그거를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내부적인 지금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쟁을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미국 내에서 시작된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에 반대하는 이 미국 대학 시위가 굉장히 컸고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분위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희생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네타냐후랑 그다음에 하마스가 동시에 이 ICC의 영장 그 신청으로 인해서 전쟁 범죄자 프레임이 이제 씌워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나는 얘들아 너네 알지? 나는 그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약간 피해자가 되는 그런 피해자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나는 너 너무 미워하다가도 바깥에서 맞아. 너를 공격하면 혼나고 오면 내 남편 왜 욕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네타냐후 총리를 좀 비판하고 했던 그 정적 라이벌들 이런 사람들도 이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총리를 지지한다기보단
이스라엘의 그렇죠. 입장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네타냐후에게 어쨌든 좀 이렇게 몰렸다가 수세에 몰렸다가 어떤 조금 더 반전 기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미국의 분석이고요. 사실 NIT 인터뷰 요 기사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이 중동 뉴스 사이트 칼럼니스트가 이 NIT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는 지금 굉장히 어떤 박해받는 희생자 역할에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다. 이런 행복해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론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들이 조금 반전의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 ICC가 청구한 네타냐후 영장 청구 관련해서 소식을 알아봤고요. 네.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